오케이. 봅시다. 오늘 좀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45분에 끝내겠습니다. 딱 1시간만 할게요.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뭐 제가 제때제때 올리면 제일 좋겠지만 최대한 일단 빠른 시일 내로 손 해설이라도 작성을 해서 질문 자료방에 공유를 할 테니까 해설지 보지 말고 차라리 제 풀이를 보면서 추리를 해보세요. 뭔 말인지 알겠지? 해설지는 글로 되어 있지만 제 풀이는 수식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나도 이제 최대한 이렇게 깔끔하게 쓰려고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수식으로 적혀 있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지? 약간 요런 추리를 해야 되거든. 뭐 그 정도 하면 해설지 보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 여튼 그래요. 사인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좀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 활용이라는 단원이 있고 이 단원의 주요 내용은 도형입니다. 그쵸? 그래서 선분의 길이를 찾으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각에 대한 크기를 찾으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삼각함수 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중등기하 그리고 두 번째가 도형을 푸는 하나의 도구를 배운다라는 걸 좀 잘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 알겠지?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이거야. 활용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우리가 못 풀어. 못 푸는 친구들이 많아. 왜? 도형을 너무 어려워해. 왜? 중등기하를 몰라. 왜? 언제 어디서 적재적소하게 도형의 성질이나 도구를 쓸지 모르겠어.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다 갖춰져 있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딱 준킬러 정도까지만 풀어낼 줄 알면 됩니다. 근데 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성질은 기본을 일단 들어갈 테니까 거기서 좀 주요한 내용들 몇 개를 나중에 문제 풀면서 설명해 드릴 거고 도구를 배운다고 했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이라는 이제 도형을 푸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도구는 정의도 잘 알아야 되죠. 그렇죠? 이 도구가 어떤 설명서 같은 걸 딱 보면 이 도구를 쓰는 사용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사용 방법이 있을 거고 이 사용 방법을 통해서 언제 써야 될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어떻게 써야 될지도 알아야 되는 거고 알겠죠? 도구를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도형의 어떤 선분의 길이나 각을 찾는 하나의 도구를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인 법칙의 첫 번째 내용은 삼각형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쵸?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하면 대응변은 A가 될 거고 대응변은 B가 될 거고 대응변은 C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인의 A분의 스몰 A랑 사인의 B분의 스몰 B랑 사인의 C분의 스몰 C가 모두 같다라는 거야. 뭘로 같냐? 우리는 이 세 점을 지나는 하나의 원을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이 원을 뭐라고 하죠? 외접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해. 그리고 이 외접원의 중심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이 거리가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요 반지름 길이를 우리가 라지 R이라고 둔다면 요 길이는, 요 B는 2R로 항상 일정할 겁니다. 괜찮죠? 요게 사인 법칙이에요. 사인 법칙. 사인을 이용했다 해서 사인 법칙이겠지? 그치? 아까 얘기했잖아. 이 도구를 어떻게 쓰는지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사용법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언제 쓰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언제 쓰는지를 알려면 관계식을 잘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이걸 쓸 거야. 오케이? 이걸 쓸 거야. 그러면 지금 미지수 몇 개 있어요? 4개 있지 않아? 다 다르잖아.
그럼 이 중에서 몇 개 알면 나머지 하나를 알 수 있어? 몇 개 알면 하나를 알 수 있어? 3개 알면 되죠, 3개. 그쵸? 3개 알면 돼. 그러면 두 가지로 나오겠죠? 두 변을 알고 한 각을 알면 나머지 각을 알 수 있지. 또 뭐도 있어요? 두 각에 대한 정보를 알고 한 변을 알아도 구할 수가 있죠. 나머지 변 길이를. 그렇죠? 사용법이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두 변과 그에 대한 대응각이라 할게요. 대응각을 알 때 나머지 대응각에 대한 정보를 찾거나 나머지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두 번째, 이제 두 각을 알고 대응변을 알고 있을 때.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요 각도 알고 있고 요 각도 알고 있고 요 길이를 알고 있으면 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가 나온다? 변이 나온다. 이거는 각이 나오는 거야. 알겠죠? 언제 쓰이는지 알겠지?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정말 많이 쓰이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거거든요. 결국 얘네들은 라지 2R이 되기 때문에 외접원에 대한 정보가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정도까지를 알고 있으면 언제 쓰이는지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이론에 우리가 지금 이론으로 이걸 배우고 있으니까 실전적으로 이제 한번 써보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오늘 수업 시간에 풀어드릴 문제들을 한번 보시면 제가 거의 워딩을 할 때 이런 문구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자. 이런 그림 있네? 이렇게 생각하자. 이런 말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잘 기억했다가 복습을 하자는 거야. 아, 잠깐만. 살짝 멈춰. 다 생각해보니까 중요한 말을 안 했어. 안 돼. 하여튼, 오케이. 됐어. 오케이. 그 다음. 자, 요 사인 법칙을 우리가 이번에 좀 변형을 좀 시킬 거예요. 어떻게 좀 변형을 시킬 거냐? 사인 라지 A가 스몰 a면 2R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요거를 사인의 A분의 값을 2R분의 A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 자, 요거 잘 생각해보자. 왼쪽이 의미하는 거는 비율이야, 비율. 삼각 B잖아, 그치? 그래서 각에 대한 어떤 비율을 얘기하는 거야. 각이라 할게요, 각. 우변은 뭐예요, 우변은 외접원에 반지름이 껴있긴 하나 변에 대한 얘기랑 좀 많이 관련이 있죠. 그래서 각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으면 그걸 변에 대한 정보로 바꿀 수가 있지. 반대로 변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그걸 각에 대한 정보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 거는 삼각형 결정 조건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너네 그런 문제 풀어봤을 거야. 삼각형 세변 길이를 ABC라 했을 때 이 삼각형이 과연 무슨 삼각형이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거기에 항상 대답은 이거였거든. 피타고라스가 성립하면 직각삼각형. 변 길이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 세변 길이가 같으면 정삼각형. 셋 중 하나였거든. 괜찮죠? 여기까지. 뭘로 결정돼? 삼각형이? 변의 길이로 결정되지. 방금까지 내가 뭐라 했어? 피타고라스도 변이고 이등변도 변이고 정삼각형도 변이잖아. 변으로 결정돼. 그래서 각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너네한테 이걸로 바꿔서 변에 대한 정보로 바꿔가지고 변들의 관계식을 인수분해 적절하게 해서 삼각형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냅니다. 아시겠죠? 이게 사인 법칙을 변형하는 방법이니까 외워두세요. 두 번째.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해. 요거는 이제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알겠죠? 어떤 트렌드냐? 요즘 이제 수능에서 자주 출제됐던 트렌드였는데 이게 뭐 당연히 내신에도 많이 반영되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를 표기를 해보면 2R분의 A 대 2R분의 B 대 2R분의 C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어차피 요거 양변에 2R을 곱해도 상관없지 않아? 그러면 A랑 B랑 C에 대한 길이 B랑 사인 A랑 사인 B랑 사인 C에 대한 길이 B가 그 값의 B가 일치해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사인 값의 B랑
띄워서 쓴다. 변비야. 알겠지? 오케이? 그 변비가 아니라 띄어쓰기 잘해야 돼요. 알겠죠? 변비랑 같아. 그럼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실제로 문제에서 이렇게 많이 출제를 한다는 거야. sin A 대 sin C가 5 대 3이래. 그럼 이걸 보고 A 대 C도 얼마? 5 대 3. 그래서 변 길이를 5K, 하나는 3K 이렇게 잡고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활용이 많이 되니까 요 다 모두 머릿속에 다 기억해도 사진 찰칵찰칵 찍어. 오케이? 옛날에 약간 그런 짤 있지 않나? 내 머릿속에 찰칵 저장 뭐 이런 거 있지 않았나? 너넨 그 감성을 모르겠구나. 싸이월드 감성. 됐죠? 왜? 난 싸이월드를 한 적이 없어. 초등학교 때 싸이월드 한 미니 홈피 한번 만들어 봤다. 그러고 한 초등학교 때 이제 사라지더라고, 역사 속으로. 싸이월드 참 많이 갔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인스타야. 인스타 다 하잖아. 알지? 좋아. 그 감성대로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466번. 우리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마인드셋 한 번만 하고 가자. 물론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마인드셋을 그렇게 하고 가라는 건 아니긴 한데, 이 도형 문제를 풀 때는 그 약간 좀 자신감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자신감을 어떻게 가지는 게 제일 좋냐면, 첫 번째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먼저 좀 살펴보는 거. 근데 그게 일단 많으면 제일 좋겠죠. 두 번째가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판단할 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좀 여러분들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럼 첫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봤을 때 이 문제에서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여기 길이가 8이라고 나와 있고, 그쵸? 여기 길이가 8. 그 다음에 요 길이랑 같고, 맞니? 그 다음에 요 길이랑 같죠? 그쵸?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선분 BD의 길이야. 그러니까 요 길이를 갑자기 구하래. AD야? 땡큐. 됐죠? 오케이. 그럼 뭐 어떻게 계산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해볼 것 같아. 근데 BD 길이를 찾으라는 건 결국 AD랑 DC 길이랑 똑같다라는 거니까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일단 각을 먼저 정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얘가 20도고 40도니까 여기 몇 도예요? 120도. 뭔가 갑자기 특수각이 나왔어. 20도, 40도였다가. 약간 저런 각도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 됐지? 그 다음 또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수선의 발끝일까? 수선의 발끝 40도, 50도, 20도, 70도. 어쩌라고. 그치? 알 수가 없잖아. 수발은 아닌 것 같아. 어떻게 할까? 잘 봐. 여기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인 거 보여요? 그럼 내가 여기를 X라고 잡으면 되지. 여기를 X라고 잡을 수가 있죠, 그러면? 써줘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의 각도가 얼마니? 20 더하기 X죠? 그럼 요 각도도 얼마야? 20 더하기 X인 거 맞니?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여기가 40 더하기 X인 거 맞아? 그럼 여기도 몇 도?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뭐?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그럼 여기도 몇 도냐고? 40 더하기 X겠지. 이등변이니까 여기 20 더하기 X. 그럼 두 개 더하면 몇? 60 더하기 2X는 얼마? 120도. X 얼마? 30도. 그럼 여기가 30도네? 그럼 여기가 몇 도? 30도. 그럼 여기가 또 몇 도? 120도.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다 해보자. 그러면 나오잖아.
30도, 30도, 120도면 수선의 발 끄었을 때 여기 몇 도? 60도가 되면서 특수각이 나오잖아요. 1대 2대 루트 3 맞죠? 그럼 요 길이가 얼마야? 4야. 왜? 2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선의 발 끄면 수직 2등분 하잖아요. 괜찮죠? 4니까 여기의 길이가 얼마냐면 자 이거 계산할 때도 어떻게 계산해야 돼 얘들아? 비율관계로 계산할 거야? 그거 아니잖아. 뭐 이렇게 할 거야? 4대 x는 몇 대 몇이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어떻게 하면 제일 빠르냐면 봐봐. 이거는 지금부터는 너네가 연습을 해서 너 걸로 만들어야 돼. 알겠지? 알겠죠? 1대 2대 루트 3이잖아. 그럼 난 이 길이가 필요하고 이 길이를 알고 있지. 그럼 루트 3대 2니까 루트 3으로 나누고 2로 곱하면 돼. 다시 루트 3분의 2를 곱하면 돼요. 그럼 얼마? 루트 3분의 8. 유리화 나중에 하는 거야. 끝. 3분의 8 루트 3이 정답이겠죠? 4번이 정답인데. 그러니까 이러면 잘 들어. 사인 법칙 썼어? 뭘로 푼 거야? 중등계로 다 푼 거야.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통해서 푼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는 당연히 이게 아니겠지. 그치? 이런 풀이도 있다 정도만 기억해두면 될 것 같고. 그럼 두 번째. 그럼 이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이게 포인트야. 너네가 A, D, B, D, C, D를 보고 생각을 해야 돼. 자, 요겁니다. 외심의 정의가 뭐냐면 한 점에서부터 삼각형의 세 꼭지점까지 이른 거리가 같아요. 외심의 성질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외심이 되기 위한 조건 또한 어떤 한 점에서 삼각형 세 점까지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아. 이해가 되니? 오케이? 우리 옛날에 공통수학 투하면서 한번 했을 거야. 물론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이 개념을 배우지만 공수투에서 나왔어. 왜? 평면 좌표할 때 외심 얘기 많이 나왔거든.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서 제가 설명하고 싶은 내용은 외심이라는 걸 잡았으니까 결국 이 삼각형을 포함하는 어떤 원이 있을 거라는 거야. 그게 원의 중심이 얘라는 건데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림 다시 그려야 되겠지, 그지? 그럴 수 있잖아. 왜? 너 그림 잘 그려? 어쩌나 나 초등학교 때 미술학원 다녔어. 됐죠?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그럼 봐봐. 내가 이 질문.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BD 아니야? BD? BD가 뭐야? 그렇지. 그게 포인트야. 그럼 구하라는 건 뭐야? 외접원 반지름이지. 여기서 잠깐.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공식은 어떤 도구를 쓰면 될까? 사인 법칙. 그렇죠? 이거야. 이런 식으로 떠올리면 된다고. 외접원 구해야 되네? 사인 법칙이겠지 뭐. 이런 느낌. 그럼 사인 법칙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변과 대응각이 필요해. 그럼 변을 먼저 잡는 게 제일 좋겠지. 변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어요. 8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면 얘에 대한 누굴 찾아야 돼? 대응각을 찾아야 되고 그게 이미 나와 있거든. 120도라고. 됐죠? 그래서 답은 사인의 120도 분의 얼마? 8이 2라지알이다. 이렇게 잡고 정리해주면 답이 나와. 괜찮죠? 지금 방금 내가 말한 흐름 보이냐? 이게 출제자의 의도야. 사인 법칙 적용시켜라. 알겠지? 근데 첫 번째 방식으로 풀었더니 풀려 안 풀려? 풀리지? 그럼 저렇게 풀어도 돼? 되는 거야. 상관없어요. 내가 도형에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문제를 풀다 너네가 막 이렇게 풀다가 막혔어. 해설지를 봤더니 해설지가 다르게 가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너네 풀이가 틀릴까? 나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거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굳이 방향을 틀지 마세요. 틀지 말고 본인만의 방법을 가다가 결국 안 되겠다 하면 꿀팁 알려줄게. 재미나이해. 물어봐. 내가 이렇게 풀었는데 이게 왜 틀려? 물어봐. 알겠지? 나한테 물어봐도 돼. 조미나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조PT라고 할게요. 조PT.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근데 이 조피티는 인식을 잘 못해. 글자가 지렁이면 제가 뻑큐 날립니다. 알겠죠? 그건 좀 조심하시고.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하시고, 질문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찾아가봐. 그러니까 대신에 똥꼬집이 아니라 너네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가도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으로. 알겠지? 도형은 그러면서 본인만의 감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해. 누군가의 감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풀이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본인만의 감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저는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매뉴얼을 알려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 매뉴얼을 잘 복습하시고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68 갑시다. 468. 자, 넓이가 30인 삼각형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삼각형 ABC의 넓이가 일단 30이라는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뭐 지금 당장 쓸 거 없잖아요. 냅둡시다. 가부터 볼게요. 자, 코사인 제곱 A, 그 다음 빼기 코사인 제곱 B 더하기 코사인 제곱 C는 1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자, 이걸 보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일단 얘부터 먼저 해석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해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합차? 야, 아이디어 기발한데? 합차를 해서 뭐 할 건데? 인수분해야 돼? 너 이거 보고 그냥 합차라고 생각한 거지. 넘겨가지고 합차하면 뭐 할 건데? 뭐 A랑 B랑 곱한 거랑 C랑 D랑 곱한 게 같으니까 A랑 C랑 같고 B랑 D가 같다. 뭐 이 논리야? 아니잖아 그거는. 어떻게 가야 돼? 응? 오케이. 근데 좋아. 나는 여기서 저렇게 처음에 잘못 생각을 했지만 바로 잡고 다시 도전해보다 보면 언젠간 풀리는 문제야. 그치? 또 뭐가 있을까? 코사인을 법칙을 이용하면 혹시 막 뭐 쓸 수 있는 거 알고 있어? 그래, 눈빛 보니까 다 까먹었구나. 이따가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놔. 알겠지? 여기서는 뭐가 없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뭘 떠올려야 되냐? 어쩔 수 없이 얘를 1-사인 제곱의 A로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겠지. 이씨, 어떻게 생각해? 근데 도저히 할 게 없으니까 저거라도 해봤더니 성립한 거야. 라고 하면 이해가 되니? 그게 시행착오야. 얘로 바꾸는 거야. 몰라. 일단 바꿔보는 거야. 바꾸고 안 되면 또 바꾸면 되죠. 바꿨더니 잘 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럼 마이너스 1과 1이 소거가 되고 여기 있는 1이 우변 이항에서 소거가 되지. 남아있는 식은 얘 제곱, 얘 제곱, 얘 제곱. 근데 얘만 양수, 나머지는 음수. 음수를 우변에 이항시키면 결국 사인 제곱 B는 사인 제곱 A 플러스 사인 제곱 C임. 그럼 이걸 보고 딱 떠올려야 될 게 뭘 것 같아? 사인 법칙의 변형을 떠올리셔서 얘를 4R제곱분의 A제곱 B제곱이죠? 이거 너무 조그만한데? 별 차이 없네. 개천재? 천재야. 좋아. 가보자. 자, 4R제곱. 이거 생각보다 성능 좋아요. B제곱은 4R제곱분의 A제곱. 그치. 성능 좋지. 오케이, 좋아. 플러스 4R제곱분의 C제곱이죠? 그럼 여기서 4R제곱들이 어떻게 돼? 그리고 다 날아간다고. 그럼 이거 무슨 식이야? 피타고라스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야. B입니다. 왜? B제곱이 B변이니까. 그죠? 오케이. 그러면 아까 처음에 나왔던 이 조건이 뭘로 해석이 돼? 여기가 B, 여기가 A, 여기가 C잖아. 뭘로 해석돼요? 2분의 1
AC로 바뀌는 거야. 됐지? 관계식 하나를 준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나를 보기 전에 잠깐 문제 요구하는 거 보자. 뭐 구하라는 거야?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 외접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외접원 반지름을 찾지. 그럼 사인 법칙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삼각형의 외접원은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이잖아요. 그럼 외심은 어디 있을까? 그 중등기하가 또 들어가. 빗변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뭐 구하는 거야? 2분의 B를 찾으면 돼. B값 찾으라는 거지. B값 찾으려면 AC를 알아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흐름을 그냥 끌고 가는 거야. 자, 이제 그 다음 가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걸 처음에 생각하기가 너네는 어렵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처럼 따라 해보라고. 따라 한 번만 해봐. 알겠지? 그걸 계속 따라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익혀지는 게 있을 거라고. 난 나를 봅시다. 나는 좀 각변환을 쓰셔야 되겠죠? 딱 봐도. 그래서 3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A라고 나와 있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B가 되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스 탄젠트 파이 플러스 C라고 나와 있어. 자, 이게 3이래. 그러면 이 문구를 보고 너네가 떠올리는 게 뭐가 떠올려지니? 우리 삼각함수 그래프가 들어가는 학교가 유일하게 경항고밖에 없구나. 우리 각변환을 아직 배우지 않았지? 개뿔 루트에서 배웠잖아. 공부해와. 요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치? 삼각함수 그래프는 조만간 주말에 날 잡고 보강 수업 할 겁니다. 알겠죠? 뭐 하여튼 여튼 다시. 야, 그래서 이거 각변환 쓰면 뭐가 되니? 마이너스 3탄젠트 A가 된다잉. 알겠지? 오케이. 그리고 씩씩하게 얘를 봤어. 이거 각변환 돼, 안 돼? 4분의 파인데? 그럼 어떻게 해? 아쉽네.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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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90도. 됐어? 그럼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파이지.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파이는? 탄젠트 4분의 파이가 얼마야? 1이지. 그럼 탄젠트는 안에 있는 마이너스 각도의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낼 수가 있어. 마이너스 얼마? 1인 거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있고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되겠죠. 됐죠? 요거 계산해보자. 요거 얼마야? 탄젠트 C겠지. 탄젠트 파이는 그 주기이기 때문에 파이를 없애도 탄젠트 값은 동일해요. 알겠죠? 됐습니까? 요게 얼마래요? 3, 1에. 자, 그러면 미지수가 지금 몇 개 있어? 2개 있어. 식은 1개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 구하라고 해도 못 구하는 거죠. 그쵸? 어떻게? 이게 끝인데? 얘를 어떻게 활용하지? 막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C분의 A? 뭐 이거? 나쁜 생각은 아닌데 조금 나쁜 생각이긴 하네. 뭔 말이야. 눈을 넓혀라. C를 바꿀 수 있잖아. A 더하기 C가 얼마예요? 2분의 파이 아닌가요? 이거 더하면 90도잖아. 맞아? C를 뭘로 바꿀 수 있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거 또다시 뭐가 돼? 각변환 되잖아. 얘 얼마 돼? 탄젠트 A분의 1 이게 된다고. 끝. 미지수 몇 개? 1개. 됐죠? 그래서 탄젠트 값을 계산해 보시면 2차 방정식 푸시면 돼요. 탄젠트 A가 3분의 1이다 라는 걸 찾아냈고. 됐죠? 그럼 탄젠트 A가 3분의 1이라는 것은 여기가 A이기 때문에 얘분의 얘가 3분의 1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비율 관계가 3대 1이라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3배 때리면 얘가 되겠지? 3A는 C다. 그럼 이 식과 뭐가 나온 거야? 아까 어디 있어? Where is 식? 여기 있네요. 요거랑 뭐 하면 돼? 연립하면 AC가 나올 거고 AC가 나오면 B가 나오겠지. 됐어? 끝. 마무리 지어봅시다. 생각보다 어렵죠? 좀 풀이가 되게 길지? 근데 하나하나씩 헤쳐나가면 돼. 알겠지? 오케이. 다음으로 가볼까? 470번.
요거 그림 그릴 동안 한번 풀어보세요. 물 마시고 와. 보자. 자, 얘들아, 우리 계속 가면 저런 부류의 문제들 많이 풀어볼 거야. 470번을 보시면 지금 길이 다 나와 있죠? 그쵸? QR 길이를 찾으라는 문제거든? QR 길이? QR이 뭐지? QR 코드 말고. 요거죠, 요거. 요 길이. 제 길이를 갑자기 찾으래. 개 뜬금없이. 그러면 우리가 도형 문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뭐냐면 글을 안 읽는다? 꼭 보면. 항상 수학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문제에 답이 다 있습니다. 이러잖아. 그치? 문제를 좀 읽어보면 특별한 말들이 좀 있거든요. QR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QR은 그냥 점피라는 임의의, 내부에 있는 임의의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녀석이야. 그럼 수선의 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직각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 결국 해석해야 된다는 소리야. 직각. 어떻게 해석할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너네가 좀 기억해야 될 개념이 하나 있지? 따로 적어 놓자. 원 맞아요. 자, 원이 이렇게 있거든요. 원에서 지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몇 도일까? 90도. 잘 안 해. 됐지?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게 지름이니까 여기다 딱 점 잡고 이렇게 끄면 여기도 몇 도? 직각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요 사각형이 지금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합이 몇 도예요? 180도면 요 점, 요 점, 요 점, 요 점이 무조건 원 위에 있어. 이해되지? 다시 뭐라고? 사각형 임의로 잡아봐. 마주보는 각이 120도고 여기가 60도야. 그럼 합이 얼마야? 그럼 무조건 얘는 어디 위에 있는 거야? 원 위에 있다야. 잘 기억해두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각형이 어디 있다는 거야? 원에 내접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는 이 원이 그려져 있다는 거지. 그리고 6의 의미가 뭐였어? 뭐야? 그렇지. 왜 저번에 지름이다까지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발상을 하지 못한다면 문제풀이 못 나왔겠지? 그치? 적어놓자.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합이 파이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랑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면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합도 180도.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합이 180도면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라는 소리예요. 직사각형이래.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또 질문하는 거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왜냐면 지금 이 직각과 직각을 통해서 얻어냈던 게 얘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고 있다잖아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QR의 길이는 요 길이랑 같은 거 아닌가? 그죠? 요 길이를 구하라는 거잖아. 뭐가 딱 떠올라? 왜 저번에 지름이 나와 있잖아? 무슨 법칙이 떠올라? 사인 법칙. 왜? 이 삼각형에서 요 길이가 구하고 싶은데 요 각도를 내가 알파라고 잡으면 이 각도에 대한 변의 길이비가 6으로 일정하거든요. 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해됩니까? 사인의 알파분의 얼마가? QR의 길이가 뭘로 일정하다? 6으로 일정하다. 됐나요? 여러분들 여기가 2R로 일정한데 이 2R의 의미가 지름인 건 알고 있지? 반지름의 2배니까 지름이다잉? 지금 문제에서 6이 지름이기 때문에 그냥 6이라고 적으면 돼. 또 보면 12 적는 애들도 있어, 12. 미치겠다. 그러면 결국 QR 길이를 찾으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인 알파가 필요한 거죠. 그럼 알파가 어디 있었어? 아까 여기 있었잖아. 이거 어떻게 구할까? 사인 알파. 그치. 전체 직각삼각형을 봤을 때 이제 여기가 나오는 거지.
사인 알파는 10분의 얼마? 6이네. 맞아요? 그래서 얼마? 5분의 3. 답은 5분의 18이야. 루트 브랜치 문제에 있었던 문제였고요. 참 잘 만든 게 이걸 못 떠올리면 문제를 못 풀고 우리는 이걸 떠올렸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로 사인 법칙을 적용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디서 가진 거야? 그 외접원의 지름이 6이다를 통해서 알게 된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런 식으로 조각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오케이. 코사인 법칙 간단하게 설명하고 다시 유형 문제풀이로 넘어갑시다. 코사인 법칙이라는 게 이제 두 번째 도구를 배우는 거예요. 첫 번째 사인 법칙의 도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거나 두 각이 있을 때 한 변 알고 있을 때 나머지 변의 길이를 찾거나 뭐 이런 상황 혹은 외접원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사인 법칙이 거의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코사인 법칙은 얘는 좀 더 상황이 더 광범위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저 사인 법칙 적용시키는 거는 사실 좀 제한되거든요. 근데 얘는 정말 다 쓸 수 있죠. 왜? 피타고라스 정리의 일반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직각삼각형에서만 적용이 되니까 얘는 모든 삼각형에서 다 적용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구조는 똑같아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냈던 게 뭐였어? 두 변 길이 알면 한 변 길이 알 수 있다. 이거였죠. 그래서 두 변의 길이랑 여기서는 추가로 끼인 각을 알고 있으면 나머지 변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변의 길이와 각을 알 때. 나머지 변을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잘 봐봐. 이 각은 끼인 각일 필요는 없어. 왜? 내가 여기가 5고 여기가 7이에. 근데 이거에 대한 각도가 나와 있어. 그러면 여기를 x라 잡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 x의 제곱 더하기 49 마이너스 14x 코사인 알파는 25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는 x에 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x값 찾을 수 있거든. 그래서 상관없다. 두 변과 각에 대한 정보만 나오면 나머지 변 길이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좀 잘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게 이것도 많이 쓰여요.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세 변에 대한 길이를 알고 있으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5라고 하면 피타고라스겠죠? 6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코사인 C를 우변에 이항을 시켜서 자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력 좋지 다들? 얘를 우변에 이항시키고 얘를 좌변에 이항시켜서 EAB를 나눠주면 코사인 C만 남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ABC만 알고 있으면 여기에 있는 어떠한 각도 찾을 수가 있다. 물론 각을 찾을 수 있다기보다는 코사인 값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코사인 값을 알면 사인 값까지 알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일단 적용이 돼서 요거랑 보통 뭐랑 많이 연계되냐면 사인 법칙이랑 많이 연계가 돼요. 잘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우리는 세 각의 크기를 알 수 있다가 포인트입니다. 각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세 변의 길이만 안다고 해서 각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까지 포함이 되냐면 B까지 포함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3대 4대 6이어도 각도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 논리는 닮음 때문이에요. 닮음. 잘 생각해봐. 3대 4대 6이잖아. 그쵸? 3대 4대 6이잖아요. 실제 길이가 3, 4, 6이라고 칩시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만들게요. 6, 8, 12. 그럼 이 두 삼각형은 뭐죠? 닮음이에요. 무슨 닮음? S, S, S 닮음이겠지. 맞아? 닮음이니까 뭐가 같아? 모양이 같은 거야. 모양이 같다는 건 뭐가 같다는 거야? 각도가 똑같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비율도 상관이 없다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 기억해주자. 여기까지가 이제 코사인 법칙에 대한 내용이에요. 비율까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 누구? 길이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우리 사인 법칙에서 사인비랑 변비랑 같았던 거 기억하죠? 그거랑 또 엮을 수도 있고. 알겠죠? 다양하게 엮을 수 있다는 걸 잘 기억해 두시고 언제 쓰는 거야? 세변 길이랑 세변 길이 비를 알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두 변 길이랑 아무 각을 알고 있을 때. 이렇게 코사인 법칙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말 많이 쓰이는 건데 이걸 이렇게 표현할게요. 제가 이제 엑시스에는
처음에 이제 보각이라 적어놨다가 그걸 뺐거든요. 보각이라고 표현할게요. 보각이 뭐냐? 쉽게 말씀드려서 평각 있죠, 평각. 거기서 제가 선을 이렇게 잡으면 요 알파에 대한 보각이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합해서 파이가 될 수 있는 그 각을 보각이라 합니다. 보각에서 코사인을 많이 써요. 예를 들어 볼게요. 문제 하나 풀어보자. 페이지는 조금 넘어가야 돼요. 보각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483번이니까 131페이지예요. 자, 요것도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 AD기를 찾으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는 트렌드입니다, 또. 알겠죠? 트렌드입니다. 또 수능 트렌드예요. 작년에 나왔거든요. 작년에. 올해는 나오진 않았고, 작년에 나왔던 수능 문제에 나오진 않았고, 구몬과 육모 때 나왔을 거예요. 그때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나오는데, 여튼, 여기서 보각을 쓰라는 거는 이겁니다. 얘를 세타라 잡고 얘를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잡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풀라는 거예요. 그럼 요 길이를 x라 잡으면 되거든. 그러면 요 삼각형에 대한 코사인 법칙, 요 삼각형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쓰면 우리가 모르는 정보가 두 개 있거든요. 뭐 x랑 코사인 세타 두 개를 몰라요. 근데 미지수가 두 개 있는데 정보가 두 개 있으니까 연립방정식 풀린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고, 난 이렇게 쓰기도 귀찮아 하는 분들은 이걸 외우셔야 돼요. 외울 때 꿀팁을 말씀드리면 C니까 C 말고 나머지 변을 생각해봐. 누구 있어? A랑 B가 있겠죠? 그래서 2AB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 마지막에 C제곱. 오케이? 자, 그럼 한번 외워보자. 코사인 B는 나머지 변 길이가 누구야? AC니까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 변형 외워야 돼? 이런 친구 있어? 왜 외워? 저거 그냥 정리하면 되지. 그쵸? 그럼 근해 공식 할 때 짝수 공식은 왜 외우냐? 판별식 할 때 4분의 D 공식은 왜 외우냐? 필요 없는데. 그죠? 근데 쓰니까 어때? 편하잖아. 편하니까 쓰는 거야. 내신은 편해야 돼요. 계산이 편해야 된다고. 알겠지? 외우세요. 알겠죠? 선택이 아니야. 필수로 외워, 그냥. 내신이니까 외우는 거야. 오케이? 정리해보자. 그럼 여기서 세타랑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코사인의 세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6x를 보시고 12x, 6제곱 36, x제곱 마이너스 16. 반대편 거. 됐죠? 그 다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거는 x고 3이니까 6x 9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49 이렇게 되니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바뀌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얼마다? 0이다 해서 식을 그냥 정리하면 끝이에요. 알겠죠? 그럼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코사인 법칙 변형을 좀 많이 씁니다. 보각. 잘 기억해 둡시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형에서 다룰 수 있는 거는 딱 이거야. 문제를 풀고 딱 땡 끝 이게 아니라 그 문제에서 쓰이는 공식들을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형 파트가 힘들어. 쉽지가 않아. 너네 기억나니? 저평각 들어봤어? 이거랑 이거 같다? 기억나요? 이게 나온다니까? 이게 수능에 나왔어요. 작년 수능에.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이제 뭐 사실 수능에 나온다고 해서 내신에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겠지만 그래도 평가원 문제 많이 첨삭을 할 거 아니야. 그치? 많이 활용을 할 거고. 그러면 거기서 나왔던 문제 중에 사실 이런 문제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출제를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기조가 언제? 여러분들 내년 수능에 반영이 그대로 되겠죠. 그리고 나는 수능 안 볼 건데 하는 분들은 말도 안 되는 게 어차피 이공계 학생들은 최저를 무조건 수학으로 맞춰야 돼요. 수학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접혀져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수능 수학은 절대로 비껴나갈 수가 없다 이거야. 오케이?
그렇다고 해서 너네가 학종으로 대학 갈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왜? 학종으로 대학 가기에는 벽이 높잖아. 자사, 과고, 외고 애들한테 밀리잖아요. 그쵸? 일반고로 선택한 이유는 교과 때문이잖아. 그럼 교과는 무조건 최저가 있어. 최저는 수능, 수학을 무조건 맞춰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트렌드를 계속 따라가야 내년에 수능 대비를 할 때 수월하다고. 내가 늘 얘기하는 거는 공부할 때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려면 내년까지 바라보고 공부하라니까. 휘발성으로 공부하지 말고 할 거면 제대로 해서 내년에 공부할 때도 다시 그다음 바로 원상복구 되게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3마리 토끼를 잡는 거야. 아, 3마리인가? 2마리 토끼 잡는 거예요. 왜? 내년에 뭐 있어요? 미적분 2 있죠? 그쵸? 그 다음 뭐 있어요? 수능 수학 있잖아. 둘 다 잡을 수 있다고. 대수 못해가지고 그 미적분 2 못한 애들 너무 많아가지고 걔네 많이 울고 있어, 지금. 여튼, 아유, 또 잡소리 했네.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문제 몇 개 한번 풀어봅시다. 400, 시간이 애매모호하네. 474번 봅시다. 주영아 좀 멈춰줄래? 474 보시면 이제 이 중에서 가장 큰 각을 구하라고 나와 있죠. 근데 나와 있는 관계식을 살펴보시면 그냥 이거 는 2개 있으니까 는 K구나 요 생각이 들 거고, 그쵸? 그래서 sin A가 3K, sin B가 7K, sin C가 5K라는 것은 사인에 대한 비율 관계를 준 거고, 사인에 대한 비율 관계는 변에 대한 비율 관계가 같겠죠. 결국 이제 구하라는 거는 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변을 찾는 게 의미가 있냐 싶겠지만 세변 길이를 알고 있으면, 그쵸? 세변 길이비를 알고 있으면 뭐 쓸 수 있어요? 아까 여기 있었는데 코사인 법칙 변형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각에 대한 정보 다 나오잖아. 끝. 그렇게 풀라는 거야. 그러면 이 중에서 각이 가장 큰 놈은 누구겠어? 7에 대한 대응변이 제일 크겠죠. 왜? 그림 그려보면 딱 나오잖아요, 사이즈가. 7에 대한 대응각이 항상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야 돼? 코사인 B를 찾아야 돼. 각을 묻고 있으니까 그 B는 특수각일 거야. 오케이? 그래서 코사인 B를 계산을 해보면 양 사이드 생각하시면 돼요. A랑 C겠죠. 자,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하나 질문. 3K, 7K, 5K라고 두고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왜? 어차피 분모분자 K제곱 약분될 거 아니야, 그지? 비율은 똑같잖아. 그렇잖아요? 그냥 375로 합시다. 그래서 A랑 C 체크해놓고 3 곱하기 5, 15, 30 분의 9 더하기 25 빼기 49 정리하면 되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때는 B가 얼마? 3분의 2파이. 90도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다음 478번. 자, 얘가 어떤 삼각형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것 때문에 좀 잡기는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기도 하고, A 더하기 C를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A 더하기 C를 파이 빼기 B로 바꿀 수 있죠. 그쵸?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가 180도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시면 되고, 얘도 얼마다? 파이 마이너스 A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식 자체가 뭘로 바뀌냐? 그냥 쓸게요. 사인 제곱 A 곱하기 마이너스 코사인 B 이렇게 바뀌겠죠? 그 다음 우변은 마이너스 코사인 A가 될 거고 사인의 제곱 B겠지? 오케이? 그럼 여기 어차피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꿉시다. 됐죠? 그런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식을 정리하면 되겠죠? 근데 우린 지금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가 궁금하잖아. 그러면 그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모든 문제가 공수원부터 그걸 배웠어요. 뭐 할 때? 인수분해 할 때. 인수분해 활용해 삼각형 모양 결정 짓는 거 있거든. 그래서 틀은 인수분해 문제야. 그리고 삼각형 모양을 결정 짓는 거는 각이 아니라 변을 통해서 보통 결정 지어요. 피타고라스가 만족한다? 직각삼각형. 두 변 길이 같다? 이등변 삼각형. 그렇잖아요. 세 변 길이 같다? 정삼각형. 세 개 뺑뺑이 돌리잖아. 그치?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각을 변으로 바꾸면 돼. 뭘로 바꿔?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런 생각을 하면 돼요. 얘는 뭘로 바꿔요? 2r분의 a였으니까 4r제곱분의 a제곱. 됐죠? 는 a니까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곱하기 4r제곱분의 b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4r제곱 약분시켜주고 AA 약분시켜주고 BB 약분시켜주고 EC 약분시켜주면 남는 거는 얘 곱하기 A, 얘 곱하기 B만 남겠죠. 정리하면 되겠지. 근데 이게 좀 쉽진 않을 거야. 잘 자네. 잠 못 잤어? 자, 내기하자. 나랑 잠 내기 하는 거야. 몇 시간 잤어? 몇 시간 잤어? 5시간? 졌다. 6시간 잤어요. 푹 잤네. 그치? 내가 좀 푹 잤죠, 그죠? 졌다. 하여튼, 다음 갑시다. 까먹었잖아. 자, A 3승 플러스 AC제곱 마이너스 AB제곱 될 거고, 얘 다 넘길게요. 마이너스 B 3승, 여기 B 곱한 거예요. 마이너스 BC제곱 플러스 A제곱 B 이렇게 되겠지? 는 0. 됐죠? 이거 인수분해 떼야 돼. 아, 다 까먹었는데 싶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틀도 있었잖아. 어떤 틀? 차수가 제일 낮은 게 누구예요? C가 제일 낮죠? 왜냐면 C제곱이 끝이잖아. 차수가 낮은 문자를 기준해서 내림 차순 정리. 한 다음에 정리해라. 이렇게 했는데, 아우, 귀찮아. 근데 이걸 떠올리면 돼요. A 3승 빼기 B 3승 인수분해 때려봐. A 빼기 B 나오죠? 그 다음. C제곱으로 묶어봐. 뭐 보여요? A 빼기 B. 보이죠? 그 다음에 AB로 묶어봐. A 빼기 B. 보이죠? 그러니까 A 빼기 B로 다 묶인다라는 거야. 알겠지? 묶으면 이렇게 돼요. A 빼기 B로 묶으면 얘랑 얘는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 남을 거고 얘는 C제곱 줬으니까 C제곱, 얘는 AB. 그래서 그냥 얘가 다 무조건 무슨 수야? 양수야, 양수. 0 되는 건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그래서 A랑 B가 같은 이등변이다. 이렇게 답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우리 480 볼 거야. 딱 2문제만 더 보고 끝내자. 아, 3문제 보고 싶다. 3문제? 3문제, 3문제, 3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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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마주할 문제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조금 쉽게 나온 편이고 이것보단 좀 더 난이도 있게 나옵니다. 생각 이상으로 난이도가 좀 나와요. 높게 나와요. 자, 볼게요. 자, 우리 아까 제가 그걸 얘기했었죠. 마인드, 가져야 될 마인드. 첫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자 이겁니다. 두 번째는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보자. 구하고자 하는 게 MD의 길을 찾으래요. 그럼 저 길을 어떻게 찾을지는 모르죠. 전체 길이 BD에서 BM을 뺄지 아니면 어떻게 찾을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모르니까 뭐 해야 돼요? 일단 내가 구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부터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나와 있는 식 중에서 구할 수 있는 거는 뭐가 보입니까? 코사인 법칙 통해서 AC 길이 구하기. 왜?
두 변 길이 나와 있고 각에 대한 정보 나와 있으면 나머지 변 길이 찾을 수 있고 심지어 그거에 대한 중점까지 나와 있으니까 안 할 수가 없겠지. 무조건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잖아. 보는 거야. 그럼 이거 계산하면 4 나옵니다. 계산해보세요. 4 나올 거야. 오케이. 그럼 결국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돼? 요 AM의 길이가 얼마? 2가 되고 요 길이가 2가 된다까지 찾아냈어요. 그럼 또 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MD의 길이를 찾으라며. 어떻게 찾지? 저는 제가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서 일단 벽을 만났을 거야. 여기서 또 해볼 수 있는 시도 하나는 더 있기는 해요. 그게 뭘 것 같아? 응? 사인 법칙? 사인 법칙을 어디다가 적용시키기? 그거 통해서 뭐 할 수 있지? 외접원? 외접원 구해서 뭐 해? 응. 뭐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치? CD 긋고. 일단, 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풀이로 가도 되나? 한번 시도해봐. 알겠지? 풀이는 다양할수록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내 풀이가 제일 쉬워요. 이것도 아니야. 해설지 풀이가 제일 쉬워요. 이것도 아니에요. 해설지는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제일 쉬운 풀이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제일 쉬운 풀이는 너네가 푸는 풀이가 제일 쉬워요. 누구 남의 거 뺏기려고 하지 말고 너네 줏대대로 가. 알겠지? 아까 뭐 CD 끄으란 사람들 CD 끄으시고 저는 좀 다른 방법으로 갈게요. 원주각을 똑같이 활용하기는 할 건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내가 이걸 풀었던 생각을 가졌을 때는 요 길이를 먼저 좀 찾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 알 수 없는 게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자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보조선 긋기 제외하고는 요 길이도 구할 수가 있거든. 그리고 사인 세타도 구할 수 있죠. 일단 할 수 있는 건 먼저 해놓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BM 길이는 2, 3이기 때문에 2, 3 세타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적용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요 길이가 준유라 얼마 나오니? 그 답지 있잖아. 나 힘들어. 2분의 루트 10 나오나?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2분의 루트 10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였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보조선을 끊는데 아까 CD 끄라고 했죠. 저는 AD를 끄어 볼 겁니다. 그럼 AD를 끊게 되면 여기의 각도랑 같아요. 원주각이라고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의 각도랑 여기의 각도가 같아요. 그럼 AA 닮음이 성립되죠. 그래서 닮음비로 들어가면 돼요. 오케이? 실제로 그렇게 풀어도 되고 저는 이렇게 풀진 않았고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풀었습니다. 할선 정리라고 해서 요 길이를 X라 잡고 요 길이를 Y라 잡으면 요 길이를 Z, 여기 길이를 W라 잡으면 X 곱하기 Y랑 Z 곱하기 W랑 같아요. 그래서 알고 있으면 나름 그래도 유용한 상식이거든요. 잘 기억해 두시고 배운 적은 없을 거예요.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할선 정리는 닮음으로 증명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구하라는 요 길이를 X라 잡으면 요거랑 요거 곱하면 2분의 루트 10 X가 될 거고 그 다음 요거랑 요거 곱하면 4가 되죠. 그래서 정리하면 끝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X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은 약간 오히려 아는 것이 많을수록 참 좋은 것 같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용시킬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좀 더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적어 놓으세요. 닮음 쓰셔도 똑같이 나와요. 닮음비 어떻게 쓰면 돼?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것이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지?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488.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그 뒤에 제가 원래 풀려고 했던 문제가 좀 더 있거든요. 그거는 강의 영상 뒤에다가 달아 놓을 테니까 제가 시청을 하라는 말은 해도 이제 시청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쵸?
어지간하면 하세요. 물론 내 풀이랑 저 사람 풀이랑 똑같다 하면 뭐 볼 필요는 없겠지만 다를 수도 있으니까. 여기도 또 엄청 중요한 진짜 많이 나오는 성질 하나 들어가죠. 오케이. 문제 읽어보셨죠? BD 길이랑 CD 길이를 더하라고 했어요. 그럼 각각을 찾아야 될지 아니면 뭐 따로, 그러니까 각각을 찾아야 될지 아니면 따로 뭐 한 번에 합쳐지는 게 있는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약간 따로 계산할 것 같은 느낌은 좀 드는 거죠. 자, 잠깐 질문을 좀 해볼게. 첫 번째 마인드가 뭐였어요?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자. 두 번째는 끝났고. 첫 번째, 우리 신입생 한번 대답해볼까? 신고식? D를 구할 것 같다고? 각 D를? 오케이, 각 D가 얼마예요? 왜 그렇게 되죠? 오케이. 첫 번째로 쓸 수 있는 거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에 따라서 얘가 3분의 2파이가 된다. 잘했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할 수 있는 거. 예찬이, 두 번째 할 수 있는 거. 쌓인 것 중요해가지고 오케이. BD랑 에? BD? BD 뭘 BD랑 GD 뭘 있거든. 오케이. 지금 저 삼각형 두 개가 그 외접을 공유하잖아요. 그리고 그 반지름을 알고 있거든요. 2분의 7이라고. 그러면 2루트 7. 네. 3분의 파이 이용해가지고 그다음에 한 번 더 저 세타랑 BD 이거 해가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첫째 줄에 반지름이 주어진 상황이야. 반지름이 주어졌다는 거는 사인 법칙을 무조건 활용하라는 소리거든. 반지름과 관련된 내용 나오면 무조건 사인 법칙 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 삼각형도 원에 내접하고 있고 요 삼각형도 원에 내접하고 있는데 이 둘 다 뭐 하고 있어? 원의 반지름이 원이 똑같잖아요. 그쵸? 같은 원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인의 3분의 2파이 분의 BC 길이가 적을게요. 뭐 3분의 2파이여도 되고 요거 이용해서 파이라고 해도 돼요. 사인 파이 분의 BC 길이가 또 누구랑 같아져야 돼요? 사인의 세타 분의 BD 길이랑 같아져야 되고, 그죠? 그게 얼마가 돼야 돼? 4루트 7이면 되겠죠? 2R. 오케이? 그럼 요거 알고 있고 요거 알고 있으니까 얘네들 각각 구할 수 있는 거 맞지? 구하면 얼마니? 이거 2루트 21이니? 요건 8일 것 같아. 이렇게 나와요. 괜찮죠? 그럼 마지막 CD는 어떻게 찾을까? 뭐든 얘를 쓰던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죠? X 잡고 끝입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요. 할 수 있는 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풀린다니까? 근데 할 수 있는 걸 해도 안 풀릴 때가 있어. 그 한 번의 벽을 넘는 게 도형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한 번의 벽은 다른 생각을 해야 돼. 전혀 다른 관점으로 지켜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 뺏지 말라는 소리. 넘기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다시 돌아왔을 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시간 좀 남았네.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딱 하나만. 490 갑시다. 490.
디귿이 제일 빡세죠. 디귿을 푸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분 뒤에 시작할게요. 마무리 짓자. 왜 33분밖에 안 지켰지? 우리 수업 33분 했어? 중간에 멈춰서 그런 거겠지? 하여튼 읽어보시면 일단 기억 A가 5래요. 그러면 3, 4, 5니까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되죠. 그 말은 결국에 직각이란 말이고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심에 있으니까 얘가 5면 반지름은 2분의 5겠지, 절반인. 그래서 뭐 기억 참입니다. 니은 라지알이 4다. 외접원의 반지름이 4라면 8sin A가 스몰 a가 되는데 sin A만 나눠도 바로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sin A분의 A는 사인 법칙에 의해서 2 라지 R이죠. 그래서 R 값이 4였기 때문에 성립이 되겠지. 그래서 니은도 참이에요. 디귿이 이 문제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각 A의 최대값을 묻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풀이가 있겠지만 나와 있는 정보만 좀 살펴보면 3 나와 있고 4 나와 있고 A 나와 있는 상태에서 A에 대한 범위가 지금 주어져 있거든. 그러면 결국 이 A라는 친구를 변경시켜가지고 각 A의 최대값을 찾아내란 소리야. 그럼 변 길이를 각으로 바꾸는 방법은 뭐 사인 법칙의 변형도 있겠지만 코사인 법칙 변형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적용시킬 거는 어차피 외접원 반지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코사인의 A라는 친구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3, 4니까 12 곱하기 2니까 24분의 25겠죠. 9 더하기 16이니까 빼기 A제곱. 이렇게 하면 코사인 A가 변에 대한 함수로 바뀌게 돼요. 괜찮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각 A의 최대값이 3분의 파이라고 했거든? 그럼 각 A의 최대값이라는 거는 코사인 A 입장에서는 얘가 커지면 전체 값은 뭐예요? 감소합니다. 코사인 그래프가 감소하잖아요, 처음에. 이해되세요? 그럼 결국 얘의 최대값이란 말은 얘의 최소값으로 바뀌어요. 괜찮죠? 얘의 최소값이란 말은 얘의 최대값으로 바뀝니다. A 최대값 얼마? 대입하면 끝. 그래서 코사인 A가 얼마? 2분의 1. A 얼마? 60도. 어렵지 않지? 최대값의 변화는 A에 따라서 바뀔 거기 때문에 우리가 A라는 함수로 바꿔줘야 돼. 이차함수로 바꿨잖아. 그치? 잘 기억해 둡시다.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하고 494번, 497번은 제가 찍어서 뒤에다가 붙여 놓을게요. 알겠죠?